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못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시작하지 한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개인적인 사정과 또 건강에 이상이 생겨 가지고 이번에 제가 조성문톡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근처에 항상 같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갑진년 청룡의 해, 그 많은 길을 여러분들이 함께 받으셔서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일까지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것 중에서 이시조선 500년이 한민족의 유전 인자까지도 변화시켰다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한번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갑자기 생뚱맞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말씀하실는지 모르겠지만은, 자꾸만 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치계에서부터 일반 사회의 모든 구조에 이르기까지의 혼란, 정립되지 아니한 이런 그 모습들을 볼 적에 이런 결과가 오기까지의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 결과가, 오늘에 나타난 결과가 과연 어떤 원인에서 이렇게 왔을까? 저는 그것을 2조 500년사에서 찾아보고 싶습니다. 이성계가 쿠데타에 의해 가지고 고려 정권을 전복시키고 이시조선을 개국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개국한 이성계는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가지고 그 자주권을 가지고 백년 대계를 계획해 나가야 될 그런 입장에 있었을 때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가 더듬어 봐야 됩니다. 이성계가 개국을 하고 나라 이름을 짓는 것을 스스로 중신들과 같이 협의하지를 않고 회령국과 조선국 두 가지의 국호를 가지고 사신을 명나라에 보내가지고 회령국이 좋을까요? 조선국이 좋을까요? 황제 폐하의 의중을 알고 싶습니다. 결국 조선으로 한 것이 좋겠다 해서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개국이 된 겁니다. 주권을 가진 나라에 새로운 나라를 개국하면서 나라 이름을 다른 나라에 의뢰해가지고 대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 가가지고 빌붙어서 나라 이름까지도 결제를 받아오는 이런 나라의 시작이 됐던 것이 2조 500년 역사가 시작된 굴종의 치욕의 역사인 것이 이시조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를 건설하고 나라 이름을 짓는 것, 주권을 가지고 있는 주인 되는 사람, 백성들과 더불어서 공유해서 나라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이거를 강대국의 황제한테 가서 윤호를 받아왔다는 사실이 얼마나 비참하고 치욕적인 일인가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역사가, 그러니까 연대순으로 보게 되면은 1392년부터 청일전쟁이 끝나는 1895년 503년 동안 청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말미암아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이홍장이가 이토 히로부미 앞에 조선은 자주국임을 인정한다는 이런 대목이 나오는 이 과정이 되기까지, 이것이 1895년 4월 17일, 바로 조선이 503년 동안의 굴종적인 약소국가에서 인정을 받는, 바로 해방되는 그런 날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의 해방된 그 기념일을
생각하지만은 제가 볼 적에는 4월 17일에 503년 동안의 굴종적인 위치에서 자주국임을 인정받아서 중국으로부터 해방이 됐다는 4월 17일이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이 이조 역사를 우리가 더듬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이조 시대의 역사는 정치권이 다시 말해서 4대 부들이라고 하는 특수 계층이 좌지우지하면서 임금까지도 산하게 지고 당정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때그때 달라지는 이런 사회에 반복되는 현상을 우리는 봤습니다. 각종 사화로 말미암아 가지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을 빼앗아 가지고 그 상대방을 멸문지화까지 하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던 겁니다.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강박 관념 속에서 세상을 살아왔던 이씨 조선의 500년사가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조 역사의 그 당쟁이라고 하는 사색당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가. 오늘날의 정치계를 보게 되면은 하나도 다르지 않은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이조 역사 500년 동안이 지나오면서 그 굴종적인 치욕적인 사회 속에서 살아왔던, 억압받으면서 살아왔던 우리 백성들은 4대부의 눈치를 보랴, 권력 가진 자들 앞에 아첨하랴, 빌붙어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운명 속에서 살아오다 보니까 거기에 적응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해서 한 가지 나 자신도 모르는 새에 뱃속에서부터 부모님들이 해왔던 그 굴종적인, 치욕적인 이런 것을 모태 교육에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점진적으로 유전인자가 변화되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을 태어났다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이기심에 젖어 있고 시기와 질투 여기에 젖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배우지 않아도 그때 시대에 적응해 나가는 그런 인간의 적응력이 놀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세대가 컴퓨터 386이 나왔을 때 언어부 스위치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도수를 찾아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다. 배우고 나서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배우고 나서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런데 요즘 어린애들 보세요. 손가락 움직이는 거 지네들 자율적으로 움직일 정도 나이만 되면은 게임기 갖다 주면 잘합니다. 가르쳐서 안 했죠. 요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서 아니에요. 뱃속에서부터 적응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느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조 역사 500년의 그 굴종의 역사 속에서 이율배반적인 이런 사회생활 속에서 젖어 있는 부모들의 습성이 태아에까지 미쳐가지고 점진적으로 유전인자가 변형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정치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너무나도 힘든 현실을 놓고 볼 적에 이제 이 늙은이야 얼마 이제 요번에도 조성문턱을 좀 갔다 오기는 왔습니다만은 살아야도 얼마나 살겠습니까? 왜 걱정을 합니까? 노인네들이 왜 걱정을 합니까? 왜 나라 걱정을 하고 왜 근심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은 노인네 잔소리로밖에 요즘 젊은이들은 또 안 들어요. 그럼 왜 걱정합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에 어떤 세상이었는가? 배고픔이 어떤 것인가? 6.25 참상이 어땠는가를 우리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식 때에는 넘겨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지만 젊은이들은 늙은이의 노땅에 쓸데없는 소리로 들어넘긴다는 사실이 참 너무 서글픈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후대를 위해서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유전인자가 변형이 된 우리 한민족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대로 이것이 고착화되면은 우리 한민족은 눈치 보고 남을 헐뜯고 편가르기 하고 이런 데 익숙해진 민족으로 남아질 아니죠. 2조 500년사가 그래도 하지만 그래도 너무나도 위대한 거를 2조 500년에서 세종임금님이 만들어 주셨던 걸 저희는 알고 있잖아요. 훈민정음의 창제. 우리 나라 말은 소리 글자입니다. 어떤 동물의 어떤 소리도 글자로다가 문자로 쓸 수가 있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위대한 문자를 가진 민족이 우리 한민족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위대한 문자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위대한 진리가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종갓집이다. 다시 말해서 큰형님 집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일이 벌어지면은 동생 집안 전부 다 와서 같이 함께 걱정하는 나라인 바로 형님 나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갓집으로서 갖춰야 될 덕망을 가진 이런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질시와 시기와 질투, 이율 배반적인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유전인자를 통째로 뽑아내고 이제는 종갓집의 큰형님답게 새로운 진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유전인자를 키워나가는 이런 대한민국이 돼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배려하고 나누고 협조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유전인자가 만들어지는 이런 대한민국이 되어질 적에 우리 대한민국은 종갓집으로서의 큰 역할을 다 해나갈 것을 저는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왜 종갓집인가? 종갓집은 과연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 세계가 인정하는 종갓집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대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여기까지 다 봐주셨으니까 감사드리고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셔서 늙은이 유튜버가 힘이 될 수 있도록 구독자가 늘어가는 그게 그렇게 싫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별개가 아니고 내가 그저 하고 싶은 소리만 하면 하겠다 했는데 그 구독자, 좋아요가 늘어가는 숫자가 늘어나는 거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볼 적에 그 참 즐거움을 느끼니까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종갓집의 그 모습을 가지고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